자, 오늘 우리 원의 방정식을 해볼 건데, 원은 한 점으로부터, 그치? 이 한 점으로부터 어떤 애들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했었어, 그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내가 어떤 이 점도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한 점을 누구라고 했었니? 한 점을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불렀었게?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이 원을 이제부터 우리는 방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처럼 x랑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라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였던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원의 정의로부터 나올 거야. 아, 중심의 좌표를 그러면 알아. 나 그러면 이 원은 이제 방정식으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 왜? 한 점으로부터 기준이 필요했던 거니까. 중심점의 좌표가 a, b이고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길이도 이제 주어질 거야.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그러면 r인, 그러면 원을 우리는 이제부터 방정식으로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느냐면 원의 정의대로요. 이 원의 방정식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의 자취식인 거거든. 그럼 우리 자취식 어떻게 나타냈었느냐? 나 이 a, b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P가 나타내는 도형 찾기였으니 이 원 위에 한 점을 x, y라고 잡았던 것 뿐이에요. x, y로 잡는다면 이 중심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사이의 거리가 그렇지, r로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면 중심은 a, b였고 내가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으니 이 a, b와 x, y 사이의 거리 우리 점점거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럼 얘와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됐었니? 점점거 x 빼기 a, x 증가량 제곱 맞아? y 증가량 제곱, 즉 y 빼기 b의 제곱의 합에 요렇게 루트를 씌운 값이 누가 되는구나? r이 되는구나. 근데 나 방정식에 근호식 있는 거 싫거든. 왜? 근호식이 존재하는 순간 여기는 항상 양수 조건 다 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나 근호 없애기 위해서 양변 뭐 해주세요? 제곱까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요식. 아래 제곱과 그럼 똑같아.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 제곱,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제곱과 똑같아 라는 이 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원의 방정식에 이게 바로 무슨 형? 표준형이 될 거예요. 표준형. 이제 어떤 도형이든 표준형, 일반형꼴로 나타날 거거든. 표준형이라는 의미는 그 도형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방 같은 경우도 y는 mx 플러스 n을 표준형으로 잡잖아. 왜? 기울기 y절편 정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럼 이 식 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봐봐. 그럼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나 원방 구하려면 어떤 정보 두 가지만 알면 될까? 중심이랑 반지. 그렇지, 중심이랑 반지름 정보만 안다면 우리 원방은 다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지, 그치? 원방에서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요. 그러면 원방에서는 얘들 가지고 조건화 시킬 거라고, 얘들 찾는 것부터. 그렇겠지?
중심을 안 주어질 때도 있을 거고 반지름을 안 주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그지?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표준형의 형태를 뭐 한 거? 쭉 다 전개시켜서 는 0꼴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나 지금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 이거 싹 다 전개시키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들아 싹 다 전개시키면 X 몇 차부터 나오니? 2차 2차부터 나와요. Y도 몇 차부터 나오니? 2차부터 나올 거야. 그치? 2차부터 나올 거야. 그럼 얘 일반형은 X의 제곱항도 있고요. 그쵸? Y의 제곱항도 있을 거야. 그치? A, B인데 뭐 A 값에 따라서 B 값에 따라서 1차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쭉 따야 표현을 해 보시면 B, 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왜? 만약에 A가 0이면 얘 1창 없거든. B가 0이면 1창 없거든. 그러면 이 라지 A값 0이고 라지 B값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수항은 반지름 제곱이라도 꼭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풀어서 다 전개시켜서 는형꼴로 만든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일반형의 형태를 봤더니 X와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원방의 특징이기도 해요. 얘는 X, Y에 대한 몇 차? 2차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기하에서는 너네 기하도 뭐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하에서는 얘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X랑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도 나오다 보니까 2차 곡선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야. 2차 곡선. 2차 곡선인데 그 2차 곡선에는 그러면 원만 있느냐? 아니요. 원도 있고요. 포물선도 있고요. 타원도 있고요. 쌍곡선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형의 형태를 가지고 이게 원인지 기하 가서는 이게 포물선인지 이게 타원인지 아니면 이게 쌍곡선인지를 이 일반형의 형태 가지고 구분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일반형의 형태에서는 여기도 이제 미지수 처리할 거라서.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일반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 항상 풀어써진 식이 나왔다고 해서 다 원방이냐? 아니요. 또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꼭 원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이 주어진 식을 무슨 꼴로 바꿨을 때? 그렇지. 표준형 꼴로 변형을 시켰을 때 반드시 우변으로 넘긴 상수값이 얘는 반지름에 무엇이 되다 보니까 제곱이 되다 보니까 항상 0보다 어떤 값 반지름은 커야 되겠지. 일정한 거리가 0이면 그냥 점 하나인 거니까. 그치? 표준형의 꼴로 변형시켰을 때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시킨 상수항 값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원방까지 되는 거고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 부호까지. 오케이? 얘가 이 표준형 꼴로 이 주어진 이 식이 원이 될 조건. 일반형의 2차식이 원이 될 조건. 일단 표준형 꼴로 변형을 시켰을 때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될 거고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될 거고 얘들은 얘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 넘길 거니까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서 c는 그냥 넘길 거니까 통분해서 마이너스 4c까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
이 값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값이 그렇지 양수 조건 만족을 해야만 변형했을 때 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값이 0보다 큰 양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뭐가 된다? 주어진 일반형의 방정식이 원까지 된다. 오케이? 되니? 이 학년 과정에서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항상 보통이 1로 고정이 될 거거든? 근데 아주 가끔 1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x제곱의 개수와 뭐까지도 똑같아야 돼? y제곱의 개수까지도 서로 같은 값으로 나와야만 원방까지 돼요. 요거까지. 얘 양수면서 얘네 제곱의 개수가 서로 똑같을 때 뭐까지 돼? 원까지 되는구나.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전개시키면 무조건 원. 왜? 원을 식정리한 것 뿐이니까 단 일반형을 우리가 원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는 반드시 표준형꼴로 바꿔라. 오케이? 바꿔서 요게 반지름의 뭐에 해당되는가?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니 그 값이 0보다 큰 걸 확인하자. 되니? 요게 이제 원의 일반형까지였다면 이런 원 내가 말했잖아. 지금 좀 우리 아까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으니 이제 얘들 가지고서는 조건화 시켜서 유형 문제로 바꿀 거라고요. 그치? 그러다 보니 이런 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요. 좌표 축에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가지 정보를 다 안 줄 거거든. 접하는 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접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찾거나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요. 언제 접해? 모양이 어떨 때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는 표현은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치? 한 점에서 만나. 그 말 뜻은 뭔 뜻? 아, 원이 주어져 있어. 직선이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한 점으로 만날 때 우리는 접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좌표축에 접하는 원으로 이제 조건화 시킬 거라고요. 어떤 원 O가 원 C가 X축과 접할 때, 원 C가 Y축과 접할 때, 원 C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또는 원 C가 X축에도 접하면서 Y는 MX 더하기 N에 접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쵸? 그래서 접하는 원들은 그 특징은 어떻게 살펴볼 거냐?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야. 접하는 원이라면 참고로 이 원의 중심 좌표만 줄게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야. 그치? A, B인 중심만 주고 나 반지름을 안 줄 거거든. 그러면 이 뜻인 거야. X축에 접하는 원은 여기가 X축인 거거든. Y축은 상관이 없어서 안 그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X축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X축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원의 중심이 여기가 A, B야. A, B야. 여기 원의 중심이 A, B야.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어떻게 될 거냐면 중심은 있지만 반지름의 길이는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 X축까지의 길이. 왜? 접선의 특징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을 하면 이 직선과 서로 수직관계였던 거니까. 그지? 근데 이 길이가 원의 중심서부터 그러면 X축까지의 거리가 항상 누가 되니? 이 길이가. 그렇지.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거든. 여기에. 그럼 얘는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 자체가 누구랑 항상 똑같아? 중심의 Y좌표인데 양수면 그대로지만 음수면 길이라서 마이너스 붙여야 됐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절대값 B 처리해 주시면 이게 곧 누가 되는구나? 반지름과 같아지는 특징이 있구나. 오케이?
되니? 아, 그러면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이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 중심의 무슨 좌표? y 좌표 값에 무슨 값? 절대값을 처리한 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터이니 우리 중심이 a, b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까지 만들 수가 있구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항상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b의 제곱과 같아 라고 식 세울 수 있는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겠지?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일 수도 있어? y축에 접하는 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 x축 안 그릴게. 이번에는 x축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든 세 점에서 만나든 상관없고요. y축에 이렇게 접할 거야. 그 y축에 접하는 원은 y축과 한 점이면서 이렇게 만나거나 y축과 한 점이면서 이렇게 만나면 되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이 a, b, 이 원의 중심이 바로 a, b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원은요 중심만 있는데 반지름이 항상 누구랑 똑같냐면 원의 중심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 원의 중심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텐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왜? x축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가 곧 a 값 되는 거지? 요 길이가 곧 절대값 a 값 되는 거겠죠, 그쵸? 아,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a,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a랑 똑같아지는구나. 곧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무슨 좌표? 그렇지,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아지는구나.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까지 표현이 된다? 오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 누구 제곱? 그렇지, a의 제곱. 알값 모르더라도 우리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y축에 접하는 원들 여러분들이 중심분이 없을 때 식 세우는 방법, 반지름 찾는 방법, 오케이? 아니면 문자 미지수 찾는 방법. 그러면 좌표축에 뭐 할 수도 있어?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그치? x축, y축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다.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그럼 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것 같아. 그럼 얘들은 이 원이요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여기서 생길 수도 있다. x축, y축 이렇게. 그치? 근데 x축, y축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생길 수도 있어. 맞아? 맞니?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 중심이고 중심이고 중심이야. 중심 여기 a, b였고 여기도 a, b였어. 근데 중심만 볼게. 그러면 얘들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와 중심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 x축에 접할 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였었고요? y 좌표의 절대값이었고요. y축에 접할 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x 좌표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들은 이 두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느냐?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이랑 그치?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어떻다? 같아. 그 값이 누구로? 반지름으로.
반지름으로. 그럼 얘들은 중심의 좌표를 안 줘. 반지름의 길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내가 그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다면 A, B가 아니라 R로 놓는다면 얘는 그러면 방정식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면 X 제곱 Y 제곱이 R 제곱인 건데, 자 중심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이니까 얘는 그럼 R, 되겠지.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될 거고요.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에 있어 중심이? 3사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치? 4사분면에 있어. R, 될 거라고. 그럼 얘는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이제부터 한 문자로 그냥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도 된다고. 원의 방정식을 어디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요. 그러면서 얘들은 특징이야.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봐. X축과 Y축 사이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야 됐던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잖아요. 그 중심을 다 모아놓잖아. 중심을 모으면 어디 위에 있게? 물론 원점은 빠지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중심은 항상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여기 각이 있는 분선돼야 돼. 거리가 똑같아서. 여기 중심이 있으면 X축과 Y축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거지. 각의 이등분선 특징이었던 거야. 이거 더 크게 이렇게. 그럼 얘들 어차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거나 또는 어디 있을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야. 중심이. 참고로 여기서 원점은 빠져. 왜? 원점이 중심이 되면 축에 접할 수가 없어. 원점은 축과 축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면 어떻게 축에 접해, 그치? 그래서 원점이 빠지는 이 두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 하나 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라면 이 원의 중심은 항상 누구 위에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위의 점이 된다. 단 누구 제외? 0,0 제외. 원점을 제외한 이 직선 위에 한 점. 왜?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진짜 겁나 쬐깐한 유로는 되는 거거든. 이것도 큰 거기는 하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원점을 제외한 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한 거냐면 93쪽까지 한 거야. 93쪽이 아니지? 94쪽까지 한 거거든. 94쪽. 일단 9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한 번 더 체크해놔. 좌표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제일 위에 분홍색 체크로 돼 있기는 하지만 분홍색 줄 쳐져 있는데 한 번 더 체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이라고 한다. 이때 정점 C를 중심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정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가 일정하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 그지? 그리고 이걸 싹 다 풀어 써서 나타낸 식이 일반형. 그치? 일반형인데 얘는 일반형 내용은 92쪽이 훨씬 더 중요해. 92쪽이. 거기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일반형으로 나타낸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 조건
이그제플 위에 들아 분홍색 글씨 보여? 네. 어? 아니지. 거기 있네. 따라서 요거 일반형이 이제 원방될 조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서 이거 하나 더 쳐줘야 되는구나. 개수가 같으면서 xy 곱한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xy 곱한 항 없어. 이거 없어야 돼. 모든 2차 곡선은 xy 항 곱한 항은 없고 요 값이 a제곱 더하기 즉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에서 상수항의 4배를 뺀 값이 항상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클 때만 원이 된다 라는 거야. 말했지. 기하에서 2차 곡선 또 배운다고. 그치? 응? 2차 곡선 또 배운다고.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죠? 얘들은 타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부호만 똑같아야 돼. 부호만.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음수면 음수. 부호만 똑같고 절대값은 달라야 돼. 값은 달라야 돼. 쌍곡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거든.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 나와야 돼. 제곱의 개수들이. 절대값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쌍곡은. 그렇게 되거든. 포물선도 있다 그랬지. 2차 곡선의 기하에서 포물선은요 둘 다 동시에 2차식으로 나오면 안 돼. 얘가 없거나 얘가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 제곱의 개수가. 둘 다 0이면 얘는 뭐게? 직선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기하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서 이제 개념 플러스는 우리 아까 말했잖아. 중심과 반지름으로 장난칠 때 이제 중심도 아니고 반지름도 아니고 원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누가 주어진다? 지름의 양 끝점에 좌표 주어지는 경우야. 그치? 얘가 지름이래.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 A랑 B라는 이 성분을 지름으로 한다면 지름의 양 끝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럼 우리 중심점 어떻게 찾으면 돼? 그렇지. x1, y1, x2, y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지름으로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의 중점이요. 중점 A, B의 중점이 곧 누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그치? A, B 길이 얼마? A, B 길이 절반이 곧 반지름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원방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94쪽에 이제 좌표축에 평행한 접하는 원들의 특징이었던 건데, 그거 하나 다 보여드린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거기 개념 플러스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개념 플러스 한 번만 별표 하나 박아주시고, 저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있지. 저기 밑에 있는 원의 중심은 저거 하나만 더 적어놔.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기도 해. 요거 노란색. 이거 적어주시면 거기 예제 1번 나 안 해도 되지? 그럼 예제 1번은 뭐 중심 있고 한 점 지나면 너네 반지름 어떻게 찾아? 중심과 지나는 한 점. 그럼 얘네 둘의 점점 뭐가 반지름이야?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그지? 두 점 지름의 양 끝점 안 해도 돼요, 나. 그쵸? 네. 패스. 예제 2번처럼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들아. 예제 2번. 예제 1번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세 점이 줄 때가 있어. 근데 세 점 중에 어느 두 점이 지름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치? 세 점 중에 어느 두 점을 연결해도 지름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는 세 점이 주어질 때 이제 원방 구하는 방법은요. 주어질 때는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느냐? 일반형 꼴로 놓고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표준형보다 이때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니정계수는 0꼴인 무얼 사용하자? 일반형 꼴을 사용을 하자. 표준형 아니야? 일반형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미정계수 3개, 점도 몇 개? 3개. 직접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만드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되니?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 2번 같은 문제요.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누구래? 2고요. Q점의 좌표는 2, 3이고요. 누구가? R점의 좌표가 6, 1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입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입해서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연방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거 풀이 1, 풀이 2.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면요. 세 점 연결하면 무슨 도형 되게? 왜?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는 절대로 없을 거거든. 그럼 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치?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세 점 지나면 삼각형 PQR 되거든요. 그쵸? 이 PQR의 외심의 곧 중심이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외심이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외심 좌표 찾듯이요. 중심점의 좌표를 어떻게 놓고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어떻게? 얘와 P 사이 거리는 P 사이의 거리는 얘와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중심과 Q 사이의 거리와 중심과 R 사이 거리랑 똑같아. 이렇게 놓고 중심점의 좌표를 찾으셔도 돼. 근데 아마 이거보다 이게 나을까? 이거보다 그냥 요거 ABC 연립방정식이 훨씬 더 편할 거야. 그치?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외심 어떻게도 찾아? 그렇지. 풀이 3. 외심이 중심이다 보니까 P점, Q점, R점, PQR 삼각형으로 보고서는 PQR 삼각형으로 보고서는 PQ에 중점 지나면서 PQ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하나 찾고 여기 이렇게 중점 지나면서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 하나 찾고 다른 한 변에 또 다른 수직 이등분선 하나 찾아. 수직 이등분선 하나 찾아. 2번 직방 찾아.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이 곧 누가 된다? 중심이야 라고 잡으셔도 돼요. 외심 찾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선생님 근데 이거 삼각형을 그려봤더니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렇지. 빗변의 중점이 교점인 거야. 중심인 거야. 그러면 우리 예제 1번에 2번 있지, 그치? 지름의 양 끝점 주어지는 조건으로 그럼 원방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예제 2번은 끝까지 풀이는 안 해드릴게. 너네가 해.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땐 이렇게 되면서 예제 3번은 그러면 들어 우리 어떻게 풀어? 얘들은 이제 좌표축에 접할 건데 이제 예제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게 누구다? 누구다? 어느 축에 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예제 3번 같은 문제 마이너스 2,0에서 어느 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하는 접하는 원이 넓이가 얼마까지 된대요? 넓이가 16파이까지 된대. 그럼 넓이 조건은 무슨 조건? 그렇지.
16파이 넓이가 16파이라는 것은 이게 r 제곱 파이니까 반지름 조건. 반지름 그럼 얼마짜리? 4짜리. 근데 얘 지금 어디에 접한다고요?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건 뭐잖아? x축에 접한대. 어디서? 마이너스 2,0에서 여기가 접점이래. 그치? 그럼 이 원의 중심은? 그렇지. x좌표가 이 점점의 x좌표랑 똑같겠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인데 반지름이 4였어. 4가 곧 y좌표 되는 거지. 돼요? 근데 얘는 4라고 놓으면 안 된다. 4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원 두 개 생깁니다. 여기에서 x축에 접하면서 넓이가 16파이짜리는 원 두 개. 중심이 너일 때랑 너일 때. 각자 두 개 다 찾기. 응? 그러면 요점에서 접하고 y축에 접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난데 y축에 접한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였던 거니까? 중심의 x좌표였던 건데 지금 얘는 y축 누구에서 접한대? 2번은 어디서? 여기 0,-4에서 접한대. 마이너스 3에서 접한대. 그럼 얘들은 중심의 y좌표 자체가 일단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지.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얘는 중심의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중심의 y좌표는 중심의 아니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낫겠지. 아니 중심의 x좌표 a, 그럼 마이너스 3 넣고 그럼 이 반지름을 그냥 절대값 a 처리해서 이렇게씩 세운 다음에 지나는 한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대입하면 a 값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축과 접하는데 그 접점의 좌표까지 나와? 이 접하는 점의 좌표까지 나와? 이 좌표는 그럼 중심의 어떤 점이랑 똑같은지 어떤 점이랑 똑같은지 접하는 점의 좌표가 접하는 점의 x축 좌표가 어디까지랑 누구랑 똑같은지 요거까지 파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자 이거는 꼭 해야 돼. 4번 별표 3개 4번 별표 몇 개? 3개. 이거는 아마 거의 모든 문제집에 한 번씩은 나올 거야. 4번 문제는 왜? 이거 원에 이것도 이제 자취 문제인데요. 나 이거 지난번에 직선 하면서 살짝 한번 설명한 적 있잖아? 내분점 하면서 너네 원방 가면 이런 원도 찾을 거야. 일정한 거리 B에 있는 원. 했던 거 같아. 그치? 이게 그 아폴로니우스 원. 그쵸? 아폴로니우스 원. 예제 4번. 별표 3개. 무슨 원? 원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애들? 두 점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UX 원인데 B라는 점이 있어. 두 정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정점으로부터 A와 B로부터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B요. 거리 B 즉 M 대 N으로 거리 B를 갖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외분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풀이를 그냥 이 거리 B로 해주셔야 돼. A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 대 B부터 P까지의 거리 B가 M 대 N이야 라고 이렇게씩 쓰여서 푸셔야 돼. 외분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게 15교육 과정이었다, 1호 교육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외분점을 배운 세대, 지금 고3 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물론 AP 대 BP가 M 대 N이야 라고 문제를 놓고 푸시기도 했지만 어떻게도 풀었냐면 얘들의 특징.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B, 즉 A라는 점부터 P까지 대 P부터 P까지 거리 B가 M 대 N을 항상 유지하는 점들은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A, B는 여기 있거든, 들아. A, B는 여기 있거든. 그럼 내가 A, B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는다면 A라는 점부터 B라는 점까지 찾을 수 있는 M 대 N의 한 점, 일단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게 내분점이었던 거야. 내분점. M 대 N, 일정한 길이 B를 갖는 점은 내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죠? 그리고 찾을 수 있었던 점이 외분점이거든. 또 다른 점이 M 대 N이라는 외분점이 또 다른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찾을 수 있는 점들이다 인 건데, 얘들은 꼭 직선 위에 없어도 돼. 이런 점들을 이렇게 찾아본 거야. M 대 N 요 점도 있고, M 대 N 이렇게도 있고, M 대 N 이렇게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점들을 쭉쭉쭉쭉쭉쭉쭉 다 모아서 찾아봤더니 그 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생기더라, 원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던 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던 거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돼라는 특징이 있었던 게 원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일정한 거리 B야 P점 좌표 X, Y라고 놓고서는 자취 방정식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되니? 근데 선생님 저는 옛날에 배워서 외분점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내분 찾고 외분 찾으시면 얘가 지름의 누가 된다고? 그럼 중심은 얘들의 중점이 그냥 중심인 거야. 중심 바로 나오는 거고, 반지름 두 점 길이의 절반으로 반지름 나왔던 거야. 그럼 그냥 원방 바로 치네. 요렇게 가도 됐던 거지. 오케이?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 써요? 객관식 모의고사 단답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치? 객관식 모의고사 단답형 서술형 안 돼요. 외분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참고적으로 봐. 혹시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나 모의고사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 찾을 수도 있으니까 외분점 좌표 찾는 방법이야. 이제부터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너네 내분점은 얘네들이 뭐 했어? 더하고서는 여기가 A점이고 B점이면 B점이랑 M이랑 A점은 M이랑 곱해서 더했지. 그치?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그치? 외분점은 이게 다 뺄셈식으로만 바뀌면 돼요. 뺄셈식으로만 바뀌는데 뺄셈이다 보니까 순서는 꼭 지키셔야 돼. M 빼기 N, M 빼기 N, 분해. 이거 순서 그래서 꼭 지키셔야 돼. M이랑 B점 좌표, M이랑 B점 좌표, G점 좌표 곱한 애들 M, X2에서 N, X1을 빼고요. A, B 크로스 해서 빼야 돼. 빼는 순서 M, Y2 빼기 N, Y1. 이게 바로 외분점의 좌표야. 이게 외분점의 좌표. 그러면 얘 찾고 이거 다 덧셈으로 바뀌면 내분점 되는 거고,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점이랑 반지름 바로 찾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어떻게? 이제 4번처럼 A점 누구래요? 마이너스 2,0이래요. B점 누구래요? 4,0이래요. 성분 A, B를 아니 두 점 A, B로부터 몇 대 몇으로? 그렇지. A, B로부터 2대 1이 되는 모든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찾아봐. 였던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풀자고요? 어떻게 푼다? 그냥 2대1로 정말 식 세우는데 봐. 점점 거구할 때 그럼 P점의 좌표를 뭐로 놓고 x, y라 하고 이제 2대로 정말 식 세우는 건데 루트 들어가지? 네. 루트 들어가지? 네. 나 루트 싫어해. 나 루트 겁나 좋아하는데 식에선 싫어해. 식에서는 루트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놓고 푸냐면 다 제곱으로 바꿔서 푸세요. 그럼 얘는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이 몇 대 몇? 4대 1로 바꿔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러면 AP 대 BP는 4대 1이니까 얘라 하면 AP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이거 대 BP의 제곱은 X 4,0 맞아? 맞아요. 오케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4대 1입니다.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어떻습니다? 같다. 라고 놓고서는 식 정리해 주시면 끝. 단 그 식 정리해 주실 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 일반형 꼴로 주어진다면 걔들 표준형 꼴로 바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까지 밝히셔야 돼. 표준형 꼴로 바꾸실 때는 제곱항의 개수 무조건 얼마로 놓기? 1로 놓고 표준형 바꾸기. 그래야 반지름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걸로 풀잖아요. 이걸로 풀잖아요. 풀이 2 객관식 및 모의고사 그리고 또 누구? 단답형 풀이로 내가 만약에 외분점까지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거 식 정리해도 되는데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 마이너스 2,0이랑 4,0의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부터 찾으라고. 내분점. 그럼 내분점 어떻게 돼? 3 분해 그치? 여기 2대 1이니까 너랑 너랑 곱한가 8 너랑 곱한가 둘이 더하고 얘들은 어차피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내분점 좌표 어떻게 돼요? 2,0 되는 거. 그럼 내분점 좌표 하나 찾고 외분점 좌표 하나 더 찾는 거야. 외분점은요 이거 MX2 맞지? 네. 그치? 얘들 다 부호 뭘로 바꿔? 뺄셈. 뺄셈으로 바꿔. 그럼 2 빼기 1분의 2 빼기 M 빼기 N분의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X2 마이너스 얘로 더하기를 빼기로. 얘는 어차피 0이야. 맞아요? 그 외분점 찾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6,0 되겠죠? 아니지 10,0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었던 거야. 얘랑 얘가 누구의 끝점? 지금. 지름의 양 끝점. 끝점이니 원의 중심은 누가 될 거고요? 중심은 다시 얘네들의 중점 6,0 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 얘네들의 절반 4인 원이 되는구나. 이게 특징이야. 그럼 이걸로 방정식까지 만들면 돼.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입니다. 라고요. 이거 식 정리해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왜? 이거 식 정리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4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플러스 4y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플러스 y제곱 싹 다 넘기면 얘는 3x제곱 3x제곱 3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얼마니? 36. 36이냐? 36x 그치? 4y제곱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플러스 3y제곱 상수는 다 이쪽으로 넘겨 상수는 넘길게 얼마니? 64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그럼 여기서 이거 x제곱 앞에 개수로 싹 다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나누면 얘는 x제곱 빼기 누구요? 12x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20 이거 가지고 뭐해? 완전제곱식 만들어.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다 이렇게 36 더해주시면 됐던 거지 그치? 16이야. 얘랑 같은 식 나와. 근데 뭐가 더 간단해? 물론 저식 정리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저게 이제 3으로 싹 다 약분이 안 되고 분수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치?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요 방법도 외분점 구하는 방법만 추가로 더 알고 계셔 주시면 요 방법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번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원과 직선 또는 원과 두 원의 요런 위치관계까지도 해봅시다. 왜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그 첫 번째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까지요. 원이랑 직선 아까 우리 뭐 하는 것까지는 했었어? 좌표축에 접하는 원까지는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 원이 있어. 근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직선이. 그럼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는 경우 있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얘는 그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원과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도 있느냐면요. 얘네 둘이 아까처럼 좀 더 가까워져서 나 원인데 직선이랑 이렇게 어디서 만나?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겠지 그치?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만난다. 이때를 우리는 무슨 관계? 뭐 한다?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원과 직선은 어떻게도 만날 수가 있느냐? 얘네들이 좀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럼 나 원이야. 직선이 좀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지. 쭉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그럼 얘들은 몇 개? 어떻게 만나? 2개.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과 직선은 만나는 교점의 최대 개수 몇 개? 2개. 두 개뿐이 안 생겨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얘들을 우리는 판정까지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 판정의 조건인데요. 판정 조건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느냐? 나 이 원의 방정식이요. 이 원의 방정식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일단은 표준형으로 잡을게. 이 직선의 방정식, 이 L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잡을게. 솔직히 나는 이 방법 별로 안 써. 거의 안 써.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판정할 수도 있어요. 판별식으로요. 그럼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나오던 거지,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인 y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원방에다가 y자리에다가. 그리고 싹 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되겠지, 그치?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얘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실근이 없어. 그럼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한 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일까? 한 개 생긴다는 얘기야. 아 0이야. 중근 생겨.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 생긴다는 얘기야. 왜? 저 2차 방정식, 저 연립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교점의 x 좌표들이거든. 교점의 x 좌표들이거든. 그래서 이 직선의 y식을 원방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만들었을 때, 연립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관계 판정할 수 있구나 인 건데, 쌤은 이 방법보다 이 방법 더 많이 써요. 어떤 방법 쓰느냐? 나 원의 중심을 알아. 원의 중심이 a, b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 반지름이 얼마래? r1에 라고 한다면 얘들은 어떻게 놓을 거냐? 어떻게 이제 판정을 할 수도 있느냐면, 어떤 조건 만족할 수도 있느냐면,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 L까지의 거리요. 우리 점집거 배웠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할 거야. 이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표현할 거거든.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신 후에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의 대소관계를 통해서도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 서로 만나지 않을 때는요, 이 중심과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L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겠니? 반지름보다 크겠지, 그치?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커. 그러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 관계. 그러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이야. 중심서부터 그럼 직선 L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거리인데 그게 곧 접점까지의 거리니까요. 이게 곧 누구랑 똑같아? 반지름 R과 같겠죠? 그쵸? 그럼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 우리는 한 점, 즉 접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얘 원의 중심 여기 있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여기야.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요, 중심서부터 원 위의 한 점까지인 얘가 반지름이 될 거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데, 반지름이 빗변에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얘보다 어떻다? 크겠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커. 근데 얘는, 이 길이는 만약에 내가 너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중심거리 얼마 돼도 돼? 0 돼도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괜히 요런 관계를 성립할 때 우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파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원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줬거나 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구나. 그렇겠지? 그지? 점집거로 이게 원과 직선의 관계고요. 자, 이때 우리 이 직선은 무슨 선? 접할 때의 직선은 그렇지. 접선. 접할 때 이 교점을 무슨 점? 접점 이라고도 할 거라는 거.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직선은 뭐라 불러? 할선. 할선. 이거 나눌 할자거든. 원을 두 개로 나눠라는 뜻이야. 할선. 그래서 할선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면 할선일 때 이 두 점 사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 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선분은
원에서는 뭐였지?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현. 안간. 현의 길이까지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 근데 이거는 아마 중3 때도 했을까? 반지름 길이 피타고라스 2배 수직 이등분, 그지? 요렇게 현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였다면 나 이제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도 그냥 바로 봐도 되지? 그지? 이제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얘가 원과 원이야. 그치? 위치 관계다 보니까 얘들은 분할을 이렇게 갈까요? 자, 첫 번째 어떤 나 원 하나 얘 원 중심 두 원이 서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지.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아. 자, 안 만나지? 안 만나는데 지금 봐봐. 이 만나지 않는데 얘도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 원이 두 원이 서로 바깥 부분에 있지. 서로. 그치? 얘들은 어떻게도 표현을 하느냐? 만나지는 않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 한 원이 다른 원의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또는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두 원의 위치관계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거야. 원과 원이 조금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그치? 얘들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지. 에서 만난다. 위치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다른 원,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데 외부에 존재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스치듯이. 그래서 얘를 외접한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위치관계를 우리가 두 원의 위치관계 중에 이게 외접관계야. 외접관계. 근데 얘가 조금 더 가까워진 거야. 조금 더 가까워져서 한 원이랑 한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네, 두 점에서 만난다. 에서 만날 수도 있어. 두 점, 이 교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참고로 지금 조건은 두 원의 사이즈가 서로 다른 애들인 거거든. 즉 반지름의 크기가, 길이가 다른 거야. 그러다가 얘들이 더 가까워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쏙 들어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면서 더 안쪽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접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되는 거지,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 요 관계랑 똑같은 관계인데 지금 이 모양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만난다라는 조건으로 얘가 내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 관계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한 점이야. 내접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얘 안쪽으로 더 들어온 거야. 얘는 눈알. 얘는 이제 계란. 토끼인 거야. 흰자와 노른자 관계.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얘는요? 두 원 다시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아. 근데 한 원이 다른 원에
내부에 있어. 얘들은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존재했었는데 얘는 한 원이 다른 원에 어디에 있다? 내부에 존재한다. 내부에 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째가 누구냐면 이것의 특이 케이스야. 이것의 특이 케이스. 만나지 않는데 얘네들의 중심이 일치할 때야. 얘는 얘랑 위치 관계는 똑같은 관계거든. 만나지 않고 내부에 있는데 얘들은 뭐가 일치할 수도 있어? 중심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 똑같아질 수도 있겠지. 이것을 우리는 동심원이라고도 표현을 해. 같을 동, 중심심, 원.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럼 이래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우린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면요. 원의 정보, 중심과 반지름 정보만 알고 있다면 나의 중심이요. 중심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것도 이게 진짜 중심거리야. 이게 진짜 중심거리야. 얘도 D로 잡을 거야. 중심과 두 중심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중심거리. 나 이 원의 반지름 알아. R1, R2라고 반지름도 알아. 그러면요, 이 길이들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이제 위치관계를 판정을 할 건데 서로 외부에 있을 때는요, 이 중심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도 크다. 요만큼이 더 남아버리잖아, 그치?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또는 차이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위치관계 파악이야. 합보다도 클 때 우리는 서로 외부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얘 여기 중심이야. 나 여기 중심이야. 나 중심거리 얘인데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요 거리, 여기가 바로 중심거리인데 외접하는 애들은요 특징이 있어더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있죠. 두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항상 접점이 존재해요. 즉 중심과 접점과 중심은 항상 일직선 위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접점까지가 반지름 R1, 여기서부터 중심까지가 R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은 두 중심 거리는 반지름의 합이랑 어떻게 돼? 같아지는 게 바로 외접할 때야. 그러다가요 두 점에서 만나.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야. 그래. 그럼 여기서는 중심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악일이 없나봐. 중심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중심거리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은 O의 반지름은 요 만나는 교점까지랑 중심을 연결한 게 여기가 반지름이 될 거야. 그지? 이 만나는 교점까지랑 두 번째 중심을 연결한 게 이게 R2가 될 거거든. 그럼 아이들 봐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R1과 R2와 D를 세변으로 하는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게? 무슨 도형?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럼 얘는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조건으로 가는 거야.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한 변의 길이인 중심 거리는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근데 두 변의 차보다는 왜냐? 얘가 가장 긴 변일지 얘가 가장 긴 변일지 몰라. 그치? 가장 긴 변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이 누구일지 모를 때는 두 변의 차보다는 크다가 바로 삼각형 한 변 길이 조건이야. 가장 긴 변이 누군지 모를 때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얘들도 똑같아요.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지만 중심거리가 합보다는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나요.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얘. 위치관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위치관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접하면 어떻게 돼? 내접하면 여기 중심이고 여기 중심이야. 여기 이렇게 중심 있어. O 프라임 O 있어. 그럼 아까 내가 말했지. 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접점도 지난다고. 그치? 얘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봐. 중심서부터 중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D거든. 그치? 근데 첫 번째 반지름은 중심서부터 접점까지 여기 R1. 두 번째 반지름은 중심서부터 이 접점까지가 R2 될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랑 어떨까? 같아요. 같아지겠죠, 그쵸? 아, 중심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는 누가 더 클지 몰라서 절대값 처리할게. 얘네들이 같아지는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중심이고 여기 중심이야. O 프라임. 자, 여기 이렇게 쭉 연결할 거야. 중심을 지나는 직선 쭉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근데 반지름 R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고 R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야. 그러면 R2에서 R1을 뺀 것보다도 중심거리가 어때? 작아요. 요만큼이 더 나오니까 작겠지, 그치? 아, 서로 내부에 있을 때는 중심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보다도 더 작아지는구나. 그러다가 동심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 5가고 5'일 때 중심거리가 얼마? 0이 되면 되는구나. 돼요? 요게 바로 이제부터 두원 사이 위치관계 파악하는 방법인데, 두원 사이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합 또는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하나 더 쓸 수 있냐면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구할 수 있어요. 뭐의 개수?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판정 가능. 이제 이 초록이들 외부에 있을 때요. 공통 접선이라는 얘기는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직선인 거지? 한 개, 두 개, 어떻게도 그릴 수 있게. 세 개, 네 개, 네 개 생겨. 공통 접선 외부에 있을 때. 참고로 외부에 있을 때 요 두 개 뭐야? 이 두 개를 공통 외접선. 원과 원 사이를 지나면서 접하는 이 두 개 뭐야? 크로스한 공통 내접선. 안 내자, 바꿔 내자. 네 개 생겨요. 근데 얘들이 왜 접하면?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 접점을 지나는 얘 세 개. 세 개뿐이 안 그려져. 공통 접선.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외접선 한 개.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렇지. 한 개, 두 개뿐이 안 생겨. 두 개 생겨. 그럼 내접할 때는? 얘랑도 접하면서 얘랑도 접한다. 아, 여기 접점 보여? 접점 지나는 접선 몇 개? 한 개뿐이 안 생겨요. 그럼 내부에 있을 때? 얘랑 접하면 얘랑은 안 만나고 얘랑 접하면 얘랑은 할선되지. 빵개 생기는 거야. 이 두 가지 경우. 내접할 때는 빵개.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우리는 뭘 판정할 수 있다? 두 원 사이의 위치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교재에는 없을 거야. 공통 접선의 개수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적어놔. 이거 뭐의 개수?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개수. 그리고 저런 외접할 때, 내접할 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문제에 쓰일 수도 있거든. 그 표현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들아 아까 우리 이거 3번 두 점에서 만날 때가 가장 많이 응용된다 그랬었지, 그치?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용어 하나가 더 생겨. 얘들은 이제 공통 접선이 아니라 봐, 두 점에서 만나 만나는 교점을 내가 P점, Q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직선 그릴 수 있겠지, 그치?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공통현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표현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무엇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야. 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요. 요 P점서부터 이 Q점까지의 선분 길이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이 선분 길이를? 이 PQ 길이가 바로 곧 공통현이 되는 거야. 공통현. 그래서 공통현이 생기는 경우는 이 경우뿐이 없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공통현이 생기는 경우는 요 경우뿐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공통현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길이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니? 거기까지 이어서 나가도 되지. 거기까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 나 요 케이스 지금 설명한 이 공통현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원의 방정식까지야. 이제 여기까지 확장해서 개념을 확장을 해본다면 이런 개념이야. 누구야? 두 원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우리는 1번 공통현인데 이거 그냥 직선이라고 표현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는 구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도 여러분들은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봐봐. 두 원의 두 교점, 참고로 여기서 두 교점을 지난대. 그럼 두 원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두 점에서 만날 때 다 P점과 Q점을 지나는 나 원방 찾고 싶어. 얘들아, PQ를 지난 이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생기게? PQ 지나는 원 무수히 많이 생겨. 이 점을 지나는 원은요 가장 작은 원이 이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은 원. 얘가 제일 작은 원을 시작으로요. 얘는 현의 일부만 되다 보니까 맞아? 반대쪽도 나올 수 있는 거다. 그지? 무수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두 원의 두 교점을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생긴다고. 무수히 많이. 그치? 무수히 많아.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원을 방정식으로 다 표현하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 그 우리 앞에서 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표현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항등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표현할 거야. 항등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요. 원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쓰시냐면 일반형으로 써요.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돼요. 그런다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 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방정식이라면 나 두
점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얘와 얘를 K에 대한 그냥 K 문자로 잡을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만 표현을 해준다면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의 합이 얼마가 돼요? 0이 된다고만 놓으시면 원방되는 거 아니에요? 왜?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좌표고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야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교점을 이 식이 바로 누가 된다고?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얘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아니에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아니고요. 원방이 되려면 X랑 Y에 대한 몇 차? 2차. 2차 돼야 된다며. 그치? 근데 들어 띵킹 K가 마이너스 1이어봐. K가 마이너스 1이어봐.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항이 없어져. 2차항이 사라져서 몇 차 돼? 1차. 그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두 원의 직선, 교점을 지난 직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항이 사라져서 X, Y에 대한 몇 차? 1차씩만 나올 거거든. 그치? 1이면 이때는 두 교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방정식 즉 무슨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연장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K가 이제 누구일 때는 마이너스 2이 아닐 때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원이 돼. 그렇지, 원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원방 되는 건 K 마이너스 1 제외. 공통현일 때는 그냥 여기서 이거 빼. 두시 마이너스 1일 때 되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주어진 요 K에 대한 항등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표현한다. 맞니? 아니지? K가 0이면 두 번째 원 나오지? 근데 첫 번째 원은요? 나올 수 있어 없어? K값 누가 되든 얘는 나올 수가 없어. 요거 하나는 제외야. K 곱한지 뭔 말인지 되죠? 직선이랑 같은 원리야. 직선이랑 같은 원리. 그래서 요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까지도 여러분들은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내용은 108쪽이요. 108쪽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얘들은 K에 대한 어디 109쪽의 중간 109쪽의 중간에 거기 분홍색 라인이야. K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 거기다 1번에다가 밑줄 쳐.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얘는 무슨 식이 되는 거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거기 이때의 분홍색 보이지? 마지막 줄? 리을의 K가 어떤 실수값을 가지더라도 K가 곱해진 이 원방은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쭉쭉쭉 유제가 나오는 건데 뭐 예제 5번 내가 안 해도 되지? 근데 이거 판별식 이용해서도 한 번은 풀어봐.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 알겠지? 2번은 저기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길이 가지고 이거 위치관계 파악해봐. 6번은 7번은 내일 설명드릴게. 7번, 8번, 9번서부터 6번까지만 숙제 내도 돼? 오케이. 여기까지만 풀어와주세요. 6번까지만.